저희가 배달 로봇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이족 보행 로봇이 오나요? 로봇이 걷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배달 로봇은 결국에 인건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현재 6,000원 내던 거를 저희는 2,500원에 저희가 혁신하려고 하는 조직이고요. 맨날 실험하는데 막 폭발하고 터지고, 와 대체 저 깡은 어디서 나왔을까? 몰라서 깡이 있었구나. 얘네들 이상하다. 괴짜 같다. 그냥 그게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배달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빌리티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도심지에서 배달 대행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누구나 쓰고 있는 음식 배달을 시키면 그 배달 대행이 보통 배달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그 플랫폼에 종속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배달을 하게 되는데, 현재 배달량은 되게 폭증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배달 노동자의 수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물류의 변화가 되게 빠른 물류로 바뀌고 있는데, 하루 배달이 최근에는 1시간, 2시간 배달로 바뀌더니 최근의 트렌드는 또 15분 배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플랫폼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10,000원, 20,000원씩 쿠폰을 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배달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려면 배달 로봇 같이 오히려 사람 배달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시간 약속을 더 잘 지키고, 오토바이 생각하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법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우선 배달 산업의 시장은 뭐 1년 평균 2배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조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문제는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감당이 안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속해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아니고, 또 일반 배달 대행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뭐 건당 5,000원, 6,000원씩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배달원한테 돌아가는 수입이 더 큽니다. 저희 배달 로봇은 결국에 인건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되게 시간에 민감한데, 그 시간에 대한 그 명확한 수치들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 대한 약속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배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로봇 기술을 내재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중국에서 로봇을 구매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대당 가격이 보통 풀옵션 아반떼 정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본질은 현재 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이 배달 대행 산업을 혁신하겠다가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 안에서 배달 대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로봇의 대당 단가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대당 단가가 400만 원밖에 하지 않고, 이 400만 원 한다는 건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저희는 레이더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인 센서는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서 400만 원대의 가격으로 보급 가능한 가격대의 로봇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B2C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려고 합니다. 현재 6,000원 내던 거를 저희는 2,500원에 저희가 혁신하려고 하는 조직이고요.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이 인터뷰했을 때 저희가 배달 로봇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이족 보행 로봇이 오나요? 막 사람이 오나요? 막 로봇이 걷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분들은 배달 로봇이 어떤 형태인지 알지만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일단 사용하기 되게 무서운 존재? 뭔가 새롭기 때문에 사용하기 싫은 존재입니다. 초반에는 로봇을 렌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대당 30만 원씩 렌탈을 하는 방식으로 B2B 세일즈를 현재 진행해서 여러 F&B 사업자, 편의점 사업자들과 올해 말에 저희가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들과 저변이 확대됐을 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나 저 신기한 로봇 한번 써볼래 라고 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목표를 하고 있는 B2C 서비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18살에 갔을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갔었는데 사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기의 교육은 엔터프리니어를 되게 양성하고 싶은 교육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 주마다 있는 최고의 과학고 친구들이 모여서 내가 무슨 창업을 하고 싶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경진하는 대회였어요. 나사에서 하는. 저 친구들은 수능에 대한 압박보다는 자기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하고 살았지?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나사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막 창업을 한다고 하는 소식들도 막 들리고, 야,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나 요즘에 뭐 로켓 만들어서 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의 오리지널이 뭔지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되게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이라는 것까지 도달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고객의 문제를 풀어야 창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국내 회사들이, 국내 스타트업들도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8살에 제가 나사에 가서 느낀 거는 문제를 솔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솔브했을 때 그거 문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페인 포인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엔터프리니어와 일반인을 가르는 존재가 문제를 잘 발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풀 수 있느냐가 이제 창업가와 일반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현재 유빌리티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술 개발, 사업 개발보다 제일 어려운 게 인재 개발. 고민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투자를 받으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채용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람을 채용해 놓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야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팀빌딩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다 친구들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나사 가서 같이 상 탔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학교의 과 동기들, 초기 4번, 2번, 3번 친구들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려울 때 되게 파운데이션을 단단하게 닦아줬고, 잘 될 때는 또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채용하는 데 힘을 써주기도 해서 지금은 저희가 27명의 조직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공학적 백그라운드에 되게 겸손한 친구들이에요. 엔지니어는 되게 정직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PR을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정말 기술이 100% 올라올 때까지 우리 좀 숨어 있읍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고, 물이 들어올 때는 노를 저어줘야 되는 것도 사업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되게 괴짜 같은 조직이고, 실수는 하지만 얘네들한테 한 번 기회를 주면 정말 프로답게 빨리 만들어 오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주면 다 해오고 완벽하게 해오는 조직이고, 시간이 갈수록 완벽해지는 조직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절대 완벽한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아이템으로 택한 이 자율주행 산업, 그리고 배달 산업을 혁신하는 게 당연히 1차적인 목표이겠지만 그게 회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키를 얘기했을 때 나이키 자신은 589 스포츠 의류를 파는 회사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우리는 저스트 두잇이고 운동 스포츠인을 되게 동경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브랜딩을 하는데, 제가 혁신가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인류 전체한테 담대한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찾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괴짜 같은 조직이 되는 게 목표예요. 저거 대체 왜 하는 거냐. 근데 막 또 실수를 해요. 막 맨날 실험하는데 막 폭발하고 터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담대함을 꿈꾸는 회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회사라고 보고 싶고, 그냥 미친 것 같은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최근에 저희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서 브릿지 투자를 하면서 저희 회사 하드디스크를 다 뒤진 적이 있어요. 회사의 역사책을 막 꺼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윤민창의재단에 썼던 사업계획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붙여준 윤민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윤민 계약할 때도 제가 고집이 있어서 지분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계약할 때. 그래서 와, 대체 저 깡은 어디서 나왔을까? 몰라서 깡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윤민 투자를 받을 때도 되게 윤민이 저희를 좀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저희 회사는 되게 헝그리한 회사였거든요.
21살이 창업을 하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무 돈이 없고 이케아에서 침대 2개를 사서 4명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빈창의재단에서 그 서류평가 이후에 이제 인터뷰라는 거를 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밤을 새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팅에 그 국장님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죠. 자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민이든 퓨처플레이든 저희 회사가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얘네들 이상하다. 괴짜 같다. 그냥 그게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인더스트리에 넘어온 지는 곧 3년이 또 돼 가는데, 국내에서는 로봇 자율주행으로 있어서는 이제는 컴페티터라고 했을 때 사업적인 컴페리터는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경쟁력은 저희가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계획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고객을 이제 로봇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 그런 사업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인천 송도에서 저희가 치킨집과 연세대학교 천 글로벌 캠퍼스와 함께 저희가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상용화하고요. 전국의 여러 골프장에서 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강남 3구에서 또 편의점 사업자와 함께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더 스케일업을 하려면 저희가 투자 유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아마 11월에서 12월쯤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 클로즈를 목표로, 저희 로봇 스타트업이다 보니 시리즈 A를 좀 큰 금액으로 펀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포스기라던가 휴대폰에 앱이랑 연동될 수 있는 웹 앱 API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라던가 사업기획, 전략기획, 영업, 이제 휴먼과 이제 로봇이 인터랙션하는 그런 디자이너 직군들을 뽑고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규모의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로봇 간의 갈등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제 또 실제로 여러 라이더분들을 만나보면 라이더분들은 오히려 라스트 마일 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라스트 마일은 객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저희도 그러한 라이더분들과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도 괴짜지만 앞으로 100명, 200명이 됐을 때도 괴짜이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으신 여러 투자자분들, 그리고 채용을 또 앞두고 계신 여러 구직자분들도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율주행 산업 중에 배달 산업이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또 혁신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